자, 위에 공간 HTML에서 얘가 누구였죠? recentworks였어요. 넣어볼까요? recentworks 패딩 탑 150 픽셀 150 픽셀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변수명 content pd에다가 150 저장해놨으니까 그걸 불러와서 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제목하고 설명이 다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여기에서 얘랑 H2랑 P가 둘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H2랑 여기 안에 P랑 바로 밑에 있는 P랑 둘 다 가운데 정렬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볼까요? 바로 밑에 있는 H2와 바로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혹여나 자식의 H2나 P가 있으면 엉킬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자를 써주시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여기고요. 얘 색깔만 반영하면 돼요. 패러그래프도 우리가 스타일 이미 다 잡았습니다. 그죠? 이거 볼게요. 그리고 너는 색깔이 달라서 그렇겠구나. 색깔을 별도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recentworks의 색깔 디자인에서 보고 봅시다. 넌 무슨 색이니? 6A, 6A, 6A? 우리 처음 보는 색깔이 나와? 이 색깔이 잠깐만.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지? 여기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변수를 잡읍시다. 위에 올라갈게요. 타이틀의 컬러라고 해서 만들어 봅시다. 맨 위에 변수에 가서 타이틀의 C라고 해서 변수를 등록해 주세요. 타이틀의 컬러 됐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바디의 컬러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별도로 타이틀의 C라고 해주면 해당 색깔이 나오도록 해봅시다. 일단 컨텐트 TT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컨텐트 TT 여기 있었는데 색깔을 줄 건데요. 그러면 위에서 지정한 거 또 색깔을 다시 바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컬러 지정해 보겠습니다. 변수명 타이틀에 C라고 할게요. 컨텐트 TT가 있기만 하면 일단 타이틀에 C라고 해주는데 그러면 앞서 우리가 작성한 거 색깔은 안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누구 안에 누구나 콕 집어 색깔을 별도로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색깔을 지정했을 거니까 안 바뀔 것 같아요.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안 바뀌어 있죠? 여기는 네, 저 색깔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여기 잘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지금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선이 우리가 위에서 만들 때 흰색을 줬거든요. 흰색을 줬으니까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 거고 그러면 디자인에서 흰색이 더 많나? 색이 더 많나? 볼게요. 흰색이 여기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나머지의 색깔은 다 같은 거 맞지? 네, 같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맨 위에 거만 콕 집어서 색깔이 다른 거고, 예, 나머지의 색깔은 다 똑같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얘들의 색깔을 확인할게요. 넌 색깔이 뭐였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테두리를 선을 만들 때 줬네. 그러면 선의 색깔을 확인할게요. 999의 컬러가 테두리의 컬러였네요. 999의 컬러는 우리가 편수 잡았던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미디엄 그레이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으면이라고 했지? 타이틀의 데코 가볼게요. 타이틀의 데코가 있으면 여기에서 얘의 앞과 뒤에다가 흰색을 만들었었는데 기본 흰색이 아니었어요. 흰색이 아니라 변수명 미디엄 그레이 C였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밑에 이제 제목들은 다 선이 저 회색으로 나올 거고 맨 위에 거만 콕 집어서 너만 흰색이야 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넣어주셨습니까? 61번 라인쯤에 가서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미디엄 그레이 C로 바꿔주세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여기 선 나오고 있는데, 요 점의 위치를 저번에 제가 제대로 못 잡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점이 약간 선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한테다 라인 하이트가 30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얘한테다가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60픽셀을 키워서 위치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얘가 삐져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태그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H10에 좀 가볼게요. 여기에 점이 아니라 그냥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볼까요? 점을 스팬 태그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SVG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VG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SVG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서클을 만들 겁니다. SVG 태그 안에 서클을 만들어 봐 주세요. SVG 서클을 만드는 방법은요. 원을 SVG로 만들 때 우리 이제 SVG와 관련된 것들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원을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원을 만들 건데 물론 작은 원을 만들 거지만 원을 만드는 기본적인 컨셉은 크기가 있고 원의 중심점의 좌표를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반지름 몇 자리의 원을 그릴 거니? 라고 해서 그릴 수 있어요. 여기다가 x축의 좌표 cx 일단 좀 크게 그린 다음에 줄여볼게요. 픽셀 cy 10픽셀 레디우스 5픽셀 이렇게 해서 한번 원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다르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들어 보셨습니까? 타이틀의 데코에다가 SVG 태그를 이용해서 원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볼게요. 작성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까요? 지금 이게 리센트 워크 부분이죠. 여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위치 좀 잡아 볼게요. 저 위치를 타이틀의 데코에다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비포든 애프터든 간에 CSS로 이렇게 해서 데코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AIC에서 여기 안에 가운데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한 센터 필요 없어요 이제. 라인 하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라인 하이트는 얘 위치가 잡히는 건 있어도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칼라도 필요 없습니다. 칼라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필요 없고요. 너빈 지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렉스를 쓴 이유는 안에 있는 우리가 SVG를 가운데 놓기 위해서 SVG 얘도 필요 없겠는데? 자, 일단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 좀 볼게요. 화면과 같이 타이틀의 데코에 CSS를 바꿔주시고요. 브라우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거기 있냐? 검사 좀 해볼게요. SVG의 기본 크기를 안 잡아서 그렇구나. 타이틀의 데코 SVG 위드와 하이트를 지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의 크기가 몇이 잡히나 보고요. 10x10이 잡히고 있네요. 그러면 SVG에 가서도 10x10이라고 크기를 잡아 줄게요. 타이틀의 데코 안에 SVG라고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타이틀의 데코 안에 SVG width, height 이렇게 잡아볼게요. 크기를 지정해 줬고요. 크기 조금 더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20픽셀에 20픽셀을 잡아볼게요.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네, 원형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너비가 있고 지금 저 SVG를 가운데 놓을 거니까요.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 해서 가운데 놔볼게요. 그러면 원형이 가운데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지금 여기 SVG는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캔버스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치면 도화지의 크기고요. 그 도화지 안에다가 제가
왼쪽에서 100픽셀, 왼쪽에서 10픽셀, 위에서 10픽셀. 그 지점에서 레디우스 5픽셀짜리 원형을 만든 거예요. 됐나요? 이제 조금씩 줄여볼게요. 지금 얘가 10x10이에요. 10픽셀인데 우리 디자인에서 저 원형의 크기가 몇이었나 좀 보겠습니다. 너 몇이었니? 88 정도 였네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요. 얘 레디우스를 4로 하면 8 전체 크기가 8인 원형이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그리고 아예 사이즈도 8에 맞추려면 여기도 4, 여기도 4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8픽셀의 사각형에, 이게 8픽셀이라고 사각형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X축 4픽셀, Y축 4픽셀에서 반지름 4픽셀에 뭐를 만든 거예요? 원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아까 SVG에 가서 이 크기 몇이 되는 겁니까? 8픽셀에 8픽셀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가볼까요? 저장했고요. 여기에 가서 그러면 얘를 8픽셀에 8픽셀로 하면 들어가 좀 해볼까요? 일단 정확하게 8픽셀에 8픽셀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 배경 색깔은요. 배경 색깔은 얘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출발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배경색은 필입니다. 필로 색깔을 넣어볼게요. 이제 무슨 색이었냐? 좀 해보겠습니다. 너는 하이라이트 컬러였네요. 그러면 변수명 하이라이트 컬러 프라이머리의 컬러라고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캔버스 SVG에 가서 직접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안에 서클 태그를 선택하고 배경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색깔 나오는지 볼게요. 오케이, 색깔 잘 나오고 있네요.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 태그를 위에도 가서 적용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도 그대로. 맨 위에 슬라이드의 래퍼 안에서 우리가 슬라이드들마다 얘가 있었거든요. 넣어주시고요. 슬라이드들마다 세 군데 있어요. 모두 바꿔주세요. 슬라이드의 제목 밑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SVG로 원형을 만들어서 걔의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자, 높이는 근데 아까 우리가 얘의 높이가 30이 잡히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디자인해서. 그러면 타이틀의 데코한테다가 라인 하이트는 글씨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글씨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30이라고 해볼게요. 30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다시 브라우저만 볼게요. 그러면 30의 높이 잘 나오고 있고 여기도 잘 나오고 있고 확인됐습니까? 네, 이제 좀 속 시원해진 것 같아요. 자, 선은 만들어 줬고 다음 보겠습니다. 내려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스타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스의 스타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들 가로 배치되는 건 맞아요. 디플렉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슬래시까지 포함해서 센터에 있는 것도 맞아요. AIC도 넣을게요. 근데 만들어놨나 이거? 네, 있고요. AIC만 있으면 되네요. 디플렉스는 그럼 겹치니까 뺄게요. AIC만 있으면 가로 배치하고 높이가 몇이든 간에 그 안에 요소들을 교차축에서 센터에 있으라고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의 스타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튼의 위아래 공간을 먼저 주고 가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볼까요? 디자인에서 여기입니다. 디자인에서 버튼의 위아래 공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는 높이가 30이 잡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30, 높이가 30이 잡히도록 대충 센터에 놨고요. 거기에 가이드에 딱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은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라인 하이트를 똑같이 주면 되겠죠. 폰트 사이즈 너 몇이니? 폰트 사이즈가 14네요. 그러면 라인 하이트도 14를 줘버리고
여기에 이 높이가 몇이니? 56, 밑에는 밑에는 50, 56, 50 해서 버튼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isten to Works 안의 버튼들이에요. 쭉 내려와서 쓸까요? Listen to Works 안의 버튼들. 마진으로 해도 되고 패딩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마진 56. 좌우 없고요. 아래 50 있고요. 위에가 56분이 안 됐나? 다시 좀 볼게요. 아, 이게 30이 있으니까 50, 네, 6에 50,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위에 50, 좌우는 없고 아래 50 해서 마진을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얘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안 있네? 가운데 있게도 합시다.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에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요. 가운데 있고. 자, 버튼들은 태생적으로 지금처럼 뭐가 있냐면 테두리도 있고 배경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렇게 나올 걸 알면서 왜 버튼을 썼냐? 차라리 그냥 A 태그나 그런 거 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 태그는 해당 페이지로 가는 링크고요. 얘 같은 건 그냥 클릭했을 때 뭔가 하는 페이지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필터나 솔팅 같은 거 할 때 보통 버튼 태그를 많이 습니다. 그냥 만약에 클릭했을 때 대상이 딱 하나뿐이 없어. 그러면 A 태그로 해도 돼요.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그 위치로 가고 싶은 거였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클릭을 했을 때 갈 곳이 여러 개거든요. 만약에 웹을 누르면 웹과 관련된 항목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다가 단순하게 링크를 걸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A 태그를 안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건 나중에 CSS와 스크립트가 없어도 해당 페이지에서 의미상 그래도 상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나 보다 라는 것들, 페이지 전환이 아니라 이 페이지 안에서 뭔가 효과를 넣고 싶구나 그러면 버튼 태그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달 같은 거 띄울 때는 A 태그나 버튼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A 태그는 그걸 클릭했을 때 상대 열려고 하는 내용이 딱 특정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A와 ID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특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버튼으로 활용하는 게 부담직합니다. 볼게요. 그리고 얘가 패딩도 원래 있고요. 마진은 봐야겠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셋을 했었기 때문에 걔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사이사이 간격은 제가 이제 스팬 태그까지 포함해서 얘들 사이에 갭을 넣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태그로 다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을 갭으로 주려고요. 갭 확인해 볼게요. 약 15, 16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5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한 김에 폰트 사이즈도 확인하고 색깔도 확인할게요. 색깔이 999의 컬러. 그러면 999는 미디엄의 그레이 C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컬러. 변수명 미디엄. 왜 안 나와? 미디엄 그레이 C라고 해주고 폰트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안 넣어도 돼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대신 대문자 있고요. 갭이 좀 전에 얘한테 주면 안 되지. 갭은 얘한테 줄 게 아니라 얘 부모한테 줘야 되겠죠? 갭은 15픽셀이 있었어요. 부모한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서 보면 디자이너가 우리한테 힌트를 또 뭘 주고 있을 거냐면 잠깐 리볼트 좀 해볼게요. 리볼트에서 잠깐 초기화 좀 했고요. 디자이너가 우리한테 여기 보시면 올이 볼드고 색깔이 달라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건 쟤다 라고 해서 스타일이 다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스타일을 확인할게요. 오픈 산스 볼드고요. 그리고 색깔은 당연히 프라이머리 컬러일 거고 볼드니까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해주는데 저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버튼에 클래스명 액티브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액티브를 넣어주세요. 버튼에 클래스명 액티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액티브를 넣어주세요. 됐습니까? 액티브가 있을 때 좀 전처럼 컬러가 바뀌고 두께가 바뀌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반영을 합시다. 버튼에 액티브가 있으면 여기 버튼에 액티브가 있으면 컬러가 프라이머리에 띄다. 프라이머리의 컬러다 라고 해주고요. 폰트 웨이트이 두껍다. 폰트 웨이트이 볼드다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컬러가 이게 아닌겨? 잠깐만요. 프라이머리, 컬러까지 다 썼네. 이거 왜 이래 놨어? 잠깐. 이렇게 바꿀게요. 컬러까지 다 썼네요.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해서 변수명 나오게 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잠깐만, 슬래시의 컬러까지도 999의 컬러인데? 그러면 이 컬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한테 지정해 주세요. 이 색깔이 슬래시 컬러까지도 해당 999의 컬러예요. 바꾸셨습니까? 브라우저 해볼게요. 오케이. 네. 해서 잠깐만. 뭐지? 버튼의 색깔이 안 바뀌었는데? 버튼의 색깔과 기본 색깔이 그냥 나와버리는걸? 버튼에도 주고 부모한테도 줄게요. 네. 두 군데 다 줘야 되네요. 됐습니까?